안녕하세요. 안대훈입니다. 어, 그 질문들 중에서 좀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왔다고 해갖고 매몰차게 쳐버릴 수가 없고 제일 괜찮은 방법은 한 사람한테만 답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파이오니어 이상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만들어 드리는데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한 번에 답하는 게 같아요. 예. 그 질문은 뭐였냐면 어떻게 하면 부자 친구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질문을 바꿔봤어요. 왜 부자인 친구가 필요하느냐 라는 걸 물어봤어요. 주변에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야 자기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부자 친구를 만든다고 해서 본인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냐.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첫 번째는 이 질문은 어딘가에서 가져온 질문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본인이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일단은 부자인 친구라는 것을 얘기하면 너무도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흔해 빠졌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게 있어서 원래부터 부자여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셀러리맨으로서 올라가서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자체가 없어져 가니까 이제는 없어져 가는 거고 뭐 그 인력 구조가 사장님, 대리, 사원, 알바 이걸로 단축되어 가는데 승진을 할 기회가 있을까요? 위에 다 적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건 안 맞고 그래서 그나마 자기가 부자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 그리고 많은 정보를 얻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미안하지만 사다리는 다 걷어차였습니다.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 구조상으로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다리까지 다 걷어차는 바람에 다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그나마 제일 현실적인 방법이 부자인 친구를 사귀는 거라는 건데 더더욱 힘듭니다. 부자는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을 부자로 얘기하는 거부터가 거기서부터 틀렸고 부자인 친구들을 만나려고 해봤자 부자인 친구들은 여러분을 친구로 대해줄까? 왜냐면 대화가 안 맞거든요. 보통 보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대화 주제가 뭐 어디에 투자해서 얼마 더 벌 것이냐라고 그런 대화만 할 것 같지만 그 대화를 하는 동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하고 사업이 되다 망하는 사람 그리고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 제일 구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이제 대학교 안 나오고 사회생활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보고서 내가 이러려고 대학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는 업종이 됐던 뭐가 됐던 한 가지 일을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생활 유지가 되는 게 5년밖에 안 됩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면 그 사람의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거든요. 그 따위로 행동을 하면.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뺀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더 이상 빼앗아갈 주머니 자체가 없어졌을 때 더 이상 사업이 커질 리가 없거든요. 예. 진짜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앞으로 돈을 많이 벌 사람들, 이미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 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내 물건을 사서 생활이 나아지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잘 되니까 나도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치캔을 만드는 사람이면 참치캔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영양 상태가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내 참치캔을 사러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한 식품업자들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라면 같은 것도 그냥 얼마 싸게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들을 등쳐먹을까를 생각하는 것보다 소비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건강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건강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채식주의자가 좋아할 만한 채식 라면을 많이 만든다든가 기름에 튀긴 음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건강에 좋은 기름으로 튀긴 면으로 된 면으로 된 라면을 만든다 뭔가 아니면 사람들이 튀긴 음식 자체를 싫어하니까 튀기지 않은 면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고 건강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낫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부자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군가를 등쳐서 얼마를 뺄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쥐어짜서 인건비를 아껴서 가격을 낮춰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주도권을 쥘 것인가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잘 오래가는 거 못 봤고요. 좋은 건 한순간이고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노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폄하하면서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자기가 제공한 서비스의 가치는 무제한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지나치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10만 원에도 팔리지 않을 것 같다. 자기가 영문학 박사고 영문학 박사가 개발한 교재니까 무조건 한 개당 10만 원도 받기 어려운 책을 갖다가 막 100만 원에 팔겠다고 90만 원만큼 더 낸 사람이 얼마나 영어를 더 빠르고 바르고 제대로 구사하게 될까 생각은 없고 나는 영문학 박사고 미국에서 대학 박사 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만든 영어 교재는 무조건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흔히 그러니까 현재 돈이 없으신 분들이 생각하는 잘 나가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고객의 숫자가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한 사람이 세일즈를 해서 무슨 물건을 판다고 할 때 한 사람이 세일즈를 해서 돈을 갖고 오게 만들 수 있는 고객의 숫자, 인사만 다니고 괜히 떠보다가 가는 고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내는 고객 수가 맥시멈 300명에서 400명이에요. 대기업에서 일하셔서 다른 영업 기반이 다져져 있는 사람이 세일즈를 했을 때 맥시멈으로 관리할 수 있고 돈을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 고객의 숫자가 300명에서 400명이 맥시멈이고 영업 담당자 1명당 맨땅에 헤딩해가지고 하는 전문직들 있잖아요. 장기적인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1년에 30명에서 4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시장에 속해 있는 고객들이 잘 나가길 바라면서 고객들이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나한테 용역을 맡긴다거나 나한테 물건을 사간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원리는 그겁니다. 본인이 인간관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으면서도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인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과 사귈 것인지를 전적으로 자기가 고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인데 그거는 고등학교 때가 마지막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꼴 보기 싫은 애들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아무리 꼴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나한테 돈을 줄 사람은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첫인상이 정말 지저분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나한테 많은 돈을 내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등학교 수준의 어린 시절의 생각으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겠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신 걸 거고 소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된 건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맥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한들 그 사람은 당신을 인맥으로 생각도 안 하고 친구로 생각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친구로 사귀기 위해서는 제일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부자들이 만든 물건을 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유튜브에 멤버십을 사면 멤버십에 가입해서 매달 이렇게 돈을 내고 그 어느 정도 쌓여 있다던가 슈퍼채트를 많이 보내는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제가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부자들은 또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고객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동에 옮겼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이 부자가 되는 게 부자 친구를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근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돈으로 친구를 산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일단 정상적인 친구를 사귀기는 어려울 것이고 일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친구같이 행동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면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현실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서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가지지 않는 게 제일 괜찮아요. 부자인 친구를 새로 사귀는 것보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인간관계 중에서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의 가난의 기준은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 사람의 삶의 축이 소비인지 생산인지로 보면 됩니다. 제 채널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정신이 부자가 되고 그릇이 커진 다음에는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계속 그 그릇 속에서 자라납니다. 정신적으로 그릇이 안 되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진들 그거 지키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로또 당첨됐는데 가족끼리 별로 사이가 안 좋아졌다든가 뭐 그거는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는 분들이 돈을 갑자기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친구를 만드는 방법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은 정신이 가난한 친구들을 제끼는 거예요. 여기서 제낀다는 게 갑자기 나 너랑 절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힘들 테니까 그냥 접촉 빈도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최근에는 인간관계라는 게 특히 이 우한폐렴 이후에 많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인간관계라는 게 학교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교회, 뭐 절, 뭐 종교 시설
이런 데서 초중고등학교 전부 다 온라인 계약해서 학교 선생님하고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니까 인간관계가 늘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는 SNS 실명과 얼굴이 드러나는 SNS에서의 관계, 유튜브 같은 것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는 점점 이제 어느 정도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유지가 되고, 안 되는 분들은 하다가 돈이 안 돼서 나갈 테니까요. 지금 유튜브 플랫폼이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듣고 밑에 댓글을 달고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얻어가는 것도 중공 우한폐렴 이후부터는 그렇게 되어가니까, 너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다, 뭐 부자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정신을 개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만 주로 듣고 다니시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일 먼저 실천하실 수 있는 거는 이 밑에 구독 버튼하고 좋아요 버튼,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전용 동영상도 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제 동영상을 공유를 하면 됩니다. 돈을 내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정신의 가난부터 극복하세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부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느냐. 어거지로 부자인 친구를 사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정신이 가난한 친구들을 주변에서 걸러내세요. 이게 더 현실적이다 라는 걸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다 생깁니다. 뜻이 있으면은 사람이 모이거든요. 예.